추석의 대표 식품인 이 송편을 제가 사러 간 매장에는 보니까 이제 유기농 그런 식품이라든지 농약을 쓰지 않은 식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유기농이라든지 농약을 쓰지 않은 것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료가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냐,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유기농을 쓰냐, 뭐 농약을 안 쓰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제 환절기예요. 원래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 한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인데, 올해는 이제 윤달이 끼어 있어가지고 추석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는 10월 초가 이제 추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추석이나 설처럼 그런 명절이 되면은 한꺼번에 공동 구매를 해서 싸게 이렇게 주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공동 구매하는 것이 뭐 참깨, 들깨, 그리고 이제 추석에는 송편, 또 설에는 떡국떡, 그리고 또 한과,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공동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제 송편이 추석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식품이에요. 저는 송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계절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종종 사 먹어요. 이게 한 500g인데 이제 한 10,000원 정도 하고, US 달러로는 한 7달러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송편의 주재료는 쌀입니다. 밀가루로 이제 빵을 만드는 것처럼 쌀로 떡을 만드는데, 그 안에 소라 그래서 떡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송편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백미 깨 송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미는 이제 하얀 쌀을 말하는 거고요. 깨는 송편, 그러니까 떡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깨라서 깨 송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깨 송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어느 쪽 체질인지 아실 거예요. 깨는 이렇게 참기름이나 뭐 들깨는 들기름이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공동 구매하는 이제 이 고춧가루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또 양념이라고 할 수 있죠. 터프 체질 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이라서 저는 이제 먹지는 않지만, 한국 식품에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식품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랑 고춧가루가 이제 양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깨는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에게 맞는 텐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고춧가루는 터프마인드 체질에 맞는 터프 식품의 대표적인 양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체질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4체질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최고지 하는 그런 국수주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도화지에다가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익숙한 기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주역에서 나오는 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괴 중에서 이렇게 4개의 괴가 태극기에는 그려져 있고, 이게 또 이제 체질을 상징하는데, 이 옆에 보시는 그런 기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사기질론을 대표하는 사원소예요. 이제 그리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양의 중심이었고, 2500년 전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잖아요. 뭐 공자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또 그리스에서 나왔던 위대한 그런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25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사상이나 문학이 지금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서 고대 그리스의 그런 문학, 철학, 의학을 지금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사기질론을 전수받지 않았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사체질론을 계속 전승을 하고 있는 그것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반대인 불, 그 다음에 흙의 반대인 공기를 나타내는 기호들을 이렇게 제가 모아서 한번 표시해 보았는데요. 요거에 이제 이 사체질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물, 불, 흙, 공기 할 때 이거는 이제 사상체질로 이야기하면은 소음인 체질, 소양인 체질, 태음인 체질, 태양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깨는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에 맞는 거기 때문에, 텐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맞는 것이고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터프마인드 체질이니까 이제 이쪽 체질에 맞는 터프 식품이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식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공유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내장 기능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내장 기능 차이를 성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그 오장육부 기능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간, 심, 비, 폐, 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간과 심장을 보시면 반지의 색깔이 다르죠. 텐더마인드 체질은 간과 심장이 허증, 그러니까 기능 저하증이어서 그것을 위로 올려주는, 업 시켜주는 골드, 상징적인 겁니다. 반지 끼우시라는 게 아니라 골드를 끼웠고요. 그 다음에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 간과 심장이 실증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항진증이어서 그거를 다운 시켜주는, 사해주는 의미로 그 실버 반지를 끼운 것이라서 이렇게 오장육부 기능이 서로 반대여서 맞는 식품도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석의 대표 식품인 이 송편을 제가 그 사러 간 매장에는 보니까 이제 그 유기농 그런 식품이라든지 농약을 쓰지 않은 식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유기농이라든지 농약을 쓰지 않은 것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료가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냐,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유기농을 쓰냐, 뭐 농약을 안 쓰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컵라면, 사발면인데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로 육개장 사발면이라고 써 있고, 이 육이라는 게 고기라는 뜻인데, 이 고기 국물, 고기의 고기가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소고기냐 돼지고기냐에 따라서 텐더마인드 체질 식품이 될 수도 있고 터프마인드 체질 식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소고기 양념이 들어가 있는 그 컵라면인데요. 이 소는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추석 한가위에 선물로 가장 그 인기가 높은 식품이 바로 소고기예요. 그래서 소는 이제 돼지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 나는 한우는 이제 맛있기로 유명한데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그 소는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고, 이제 그 한가위라든지 또 설날에는 그 한국에서는 차례를 지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환절기랑 겹쳐가지고 양력으로 9월, 추석이 늦어지면 이제 10월로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 시기에 명절을 지내고 나서 병원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 환절기인 계절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그 명절에 먹었던 식품을 먹고서 탈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식품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곱고 단아한 식품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6이라고 표시되는 이 소고기도 올라가는데, 그런 식품이 텐더마인드 체질이 많거나 아니면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을 때는 그 반대쪽 체질은 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로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식품은 곱고 단아한 식품들은 대부분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이제 탈이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또 제가 즐겨 먹는 이건 면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라면은 다 유탕류예요. 그래서 어느 기름에 튀기느냐,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프가 들어있어요. 이 라면인 경우에는 그냥 스프를 다 먹는데, 이 라면인 경우에는 제가 이 스프를 다 먹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거, 이 터프 체질에 해당하는 거는 걸러내고 먹습니다. 이렇게 체에다가 스프를 넣고서 걸러서 먹거든요. 이렇게 이제 체에 치면 여기 안에 거름망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아까 이 라면처럼 요것도 그 양념 스프가 그 돼지 양념이냐 소 양념이냐고 했을 때 이제 소 그런 국물이 주가 되는 그런 양념이에요. 여기 체에 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 중에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그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나와 있는 그 식품 재료인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중에서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렇게 채 걸을 수 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걸러서 저는 먹지 않는데, 얘는 웬만한 그런 식품에 나와 있는 그 알레르기 유발 식품, 그 식품법에 의해서 이걸 표기하게 되어 있는 그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은 아니지만,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서양 영양학, 서양 식품학 기준으로 그렇게 적은 것인데, 이것은 그 동양 식품학에서, 그리고 이 조준희 소장님의 그 For Human Types 이론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걸을 수 있으면 최대한 먹지 않고 걸러요. 그런데 요것도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이번에 이제 새로 먹게 돼서 알게 된 식품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식품이에요. 대부분의 이렇게 이 토마토 파스타인 경우에 이 안에 이제 그 고기를 쓸 때는 미트볼이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데, 얘는 닭고기여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요게 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를 골라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크기가 작아서 골라낼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제가 먹지 않고 골라낸 것이 또 있어요. 이 안에는 이것도 역시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또 얘랑 비슷한 종류의 식품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먹지 않아요. 이거는 터프 체질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이렇게 골라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골라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우, 그거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골라내서 먹으려고 하는 경우이고요. 이제 건강하시거나 뭐 아주 젊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퍼센트를 이렇게 저처럼 높은 수준의 퍼센트로 골라내는 것보다는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골라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좋아지진 않아요. 건강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 그런 신체적인 역량은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할 부분은 이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올해 봄부터 그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식품도 가려 먹는 판에 약을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기저질환도 없고요, 다행히. 이 여성 호르몬은 이제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제가 제약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어느 원재료에서 추출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약 정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약을 놓고서 고민을 하면서 세 군데 제약회사에 다 물어봤었는데, 재료를 알려주는 곳도 있었고,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 제약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알려줬는데, 그게 조금 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약을 먹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 약의 레벨이 또 저한테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을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저는 체질식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 체질 식품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체질을 가리는 퍼센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요거죠. 요거는 그 카로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아서 뭐 눈에 좋다고 또 이제 근육에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식품학 중에서 서양의 식품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동양의 그런 그 식품학에서는 체질에 맞아야 그것이 보약이 되는 것이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인데요. 요게 그 많이 들어있는 그 카로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식품에도 그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음료가 있다고 그래봐요. 이제 그 주재료 같은 경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에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시는데, 뒷면에 이제 원재료에 보면은 여기에도 카로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카로틴을 추출한 건지, 그 원재료가 뭐냐라고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약도 원재료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추출한 것이냐를 이제 저는 알고 먹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거기 그 차례상에 차려진 그런 식품들 말고 그냥 또 다른 게 당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품도 먹을 수가 있겠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대표적인 그 육고기죠.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는 먹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바로 춘장이에요. 또 춘장.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볶을 때 이 춘장도 마찬가지인데, 볶을 때 쓰는 기름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재료를 볶을 때 쓰는 기름으로 이 돼지 기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터프의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텐더마인드 체질은 먹고 조금 속이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그런 돼지 기름이 아니라 텐더 기름을 쓴다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이제 크기가 클 때는 돼지고기를 골라내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괜찮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춘장인데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뭐 고추장, 된장, 뭐 간장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 춘장에도 그 주 재료가 되는 것은 바로 콩입니다. 콩, 대두요. 그러니까 흰 콩이죠.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콩을 많이 먹는데 오히려 그게 콩 때문에 내가 탈이 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넷플릭스 이렇게 드라마 중에, 일본 드라마 중에 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의사인데 타임슬립을 해서 그 사무라이 시대로 돌아간 그런 의사 이야기인데, 그 사무라이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 전통 시장에서 이런 거를 팔아요. 어린 소년이 에다마메 사세요, 에다마메 사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 에다마메가 바로 그 대두, 그 흰 콩의 풋콩을 이제 에다마메라고 하고, 요거는 그 흰 콩으로 만든 그 콩물이에요. 콩물. 그러니까 뭐 두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콩 말고 다른 건 하나도 섞지 않은 100% 콩물인데, 바로 이 대두가 이 춘장의 또 원료이기도 해요. 추석 선물 세트에 이제 한우 다음으로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가공식품은 이제 돼지로 만든 뭐 스팸이라든지 또 참치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많이들 그 선물 세트에 넣는 것이 바로 인삼, 그리고 그 뭐 사슴에서 나온 녹용 같은 것도 추석 때 선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요게 인삼도 당연히 체질이 있을 것이고, 이 사슴도, 사슴에서 나온 뿌리 녹용이니까 사슴도 체질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곱고 단아한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슴은 이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곱고 단아하잖아요. 근데 사슴이 텐더마인드 체질일지 터프마인드 체질일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슴의 실제 성격을 우리가 사슴과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성격이 이제 텐더스럽냐 터프스럽냐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겉모습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사슴도 텐더 체질인지 터프 체질인지 체질이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인삼도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그 귀한 그 건강보조식품에 대표되는 귀한 식품들인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성격이 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일수록 체질에 맞으면 보약이 되지만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로운 식품이 되기 때문에 체질을 알고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